ITQ 한글 엑셀 문제 유형은 A형입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파일 저장과 열너비 조절, 그리고 답안 시트 이름 등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작업을 할 텐데요. 엑셀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파일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먼저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문서가 나타나 있다면 바로 클릭을 해주고요. 나타나지 않았다면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내 PC 아래 문서라는 폴더에 ITQ 폴더가 시험장에서는 있을 거예요. 이 폴더가 없다면 여러분은 새 폴더로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파일의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 확장자 XL, SX 이걸로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면은 파일의 저장 위치와 함께 파일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수험번호 하이픈 여러분의 이름 이렇게 지정하면 되는데요. 아직 접수를 하지 않아 수험번호가 없다면 저처럼 임의의 숫자 8자리 하이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 이름은 이렇게 상단에 나타나고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 너비 1로 변경할 거예요. A열의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 너비를 누른 다음에 숫자 1 입력을 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삼각형 모양 보이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 모든 셀이 선택돼요. 문제지에서 두 번째 장 제1작업의 조건 첫 번째 걸 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 대한 글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지정할 거예요. 홈탭의 글꼴에 맑은 고딕 써 있는 것을 직접 굴림이라고 입력하거나 글꼴 굴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조금 빠르게 지정하기 위해서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도록 할 거예요. 셀이 조금 변경된 것 여러분 봤을 거예요. 글꼴 11포인트 지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거나 직접 11 누르고 여기도 엔터키 누르면 글자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렬에 대한 것은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해도 되고요. 선택 없애놔도 상관없는데요. 화면의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시트의 이름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드래그해서 두 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제일 왼쪽에 시트 1 먼저 더블 클릭해서 이 시트 1의 이름을 지정되어 있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 작업이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바로 옆에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을 제2 작업이라고 변경, 그 옆에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변경하세요. 제4 작업은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1작업과 제2, 제3 작업이 A열의 열너비가 1 상태로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제1작업 내용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조건의 제일 위에 보면은 출력 형태라고 해서 엑셀이 표처럼 만들어진 거 보일 거예요. 이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1, 2, 3행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 하고요. 4행에서부터 14행까지 내용들 모두 타이핑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하는 내용 중에 13행과 14행에 대한 것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먼저 무시하고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B4행에서부터 입력을 해주는데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이동할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는 J2열까지 입력을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엔터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서 G4의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입력할 때 첫 번째 줄의 내용, 최소 주문, 금액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고 Alt, Enter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갔죠. 여기에서 괄호, 단위, 원, 괄호 닫기까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행은 이렇게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B4에서부터 J14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입력을 하세요.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열너비는 미리 조절하면서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2열 같은 경우에 글자 수가 많아서 이렇게 입력했을 경우에 샵샵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처럼 표 모양으로 보이도록 할 텐데요. 조건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정렬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표의 테두리에 대한 것은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중에 숫자로만 입력되어 있는 셀들이 몇 개 보이죠? F에서 H열, 이 데이터열은 모두 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날 거예요. 이것은 모두 숫자 또는 회계 서식 지정하면 되는데요. 숫자 서식과 회계 서식의 차이 알려드릴게요. 일반 그냥 숫자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 이 차이가 있는데요.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 회계 이걸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에서 회계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회계 변경하면 앞쪽에 이렇게 원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표시 형식 오른쪽에 이 작은 화살표 모양 있죠? 클릭을 하면 동일하게 셀 서식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회계의 기호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회계 서식은 정렬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무조건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는 정렬해도 되고 정렬을 아예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F열과 H열의 데이터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H열도 이렇게 같이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이 데이터는 회계 서식이 아닌 숫자 서식인데요. 이거는 정렬을 변경하면 이렇게 변경된 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해놓도록 할게요. 나머지 데이터들 이거는 모두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작성할 때 아예 모든 셀들 비어있는 셀까지 모두 가운데 정렬 지정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필요한 데이터 입력할 셀들 여기를 가운데 정렬하고 오른쪽 정렬로 지정하는 셀만 변경을 해주면 작업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가운데 정렬할 셀들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행 이외의 나머지 행들 너비 조금 조절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높이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이죠? 저는 컨트롤 마우스 휠을 드래그해서 화면을 조금 크게 보이도록 해줄게요. 여러분도 화면을 조금 크게 작업할 때 보고 싶다. 그렇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 퍼센트 이걸 조정하거나 마우스로 이 발을 조정해도 되고요. 저처럼 컨트롤 마우스 휠로 드래그해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크기 어떻게 보든지 이거는 감점 대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조절해 놓고 작업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셀 합치기 할 것 지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B13에서 D13까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바로 아래 B14에서 D14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로 F13, 14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4개 단위로 블록 설정되었죠. 홈탭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하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단위로 병합되어서 이렇게 셀이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출력 형태 보고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B4에서부터 J14까지 입력한 셀들 선택을 해주고요. 홈탭의 글꼴 바로 위에 보면은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어요. 삼각형을 눌러서 목록 열어주고 모든 테두리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잘 보면 굵게 지정되어 있는 셀이 보이죠? 그래서 저처럼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테두리 목록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색상 다른 부분 이것은 조건 순서대로 작업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1, 2, 3행 이렇게 비어 있는데요. 여기는 제목이 들어갈 셀이라 높이를 조절해 주는 게 편할 거예요. 행 머리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 테두리를 잡고 마우스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높이 조절할 수 있죠. 높이를 앞에 21.00 현재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몇 픽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30픽셀 정도로 이렇게 키워주면 적당할 거예요. 정확히 30픽셀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여기에 도형이라는 것 있죠. 목록 열어주세요.
각각 단위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도형은 십제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자주 보고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기본 도형에 마우스로 올리면 십제형이라는 게 나타나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셀 모양에 맞춰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오프셋 오른쪽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서식의 도형의 효과 가보세요. 그리고 그림자로 가세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마우스 올리면 각각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글꼴 지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하세요. 이 색상은 홈탭의 색상 여기에서도 바로 노랑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글꼴 변경하도록 할게요.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입력하거나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에 대한 것 위에 세로 정렬, 가운데 정렬 두 개가 있는데요. 모두 다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색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글자 색을 클릭해서 자동 또는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검정색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이 키보드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입력을 먼저 하고 글꼴, 정렬, 나중에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입력하고 나서 블록 설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바깥쪽 테두리를 도형을 선택을 해줘서 그리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제목 옆에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 만들어진 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열 아무 곳에나 마우스 클릭을 해주세요. 저는 이곳에 커서를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결제를 입력을 해주는데요. 두 줄로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결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눌러서 제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L열 너비가 조금 작게 조절돼야 되겠죠. 마우스로 이렇게 열 너비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행에 걸쳐서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빈 셀까지 선택,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셀, 3개 셀 선택한 다음에 팀장하고 사장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보면은 위에 셀은 높이가 넓게 되어 있을 필요 없죠. 아래쪽이 넓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생머리글 조절해서 아래쪽은 크게 조절하고요. 위에 써 있는 이 셀은 작게 조절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 이렇게 해 놓으세요. 정렬은 모두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글꼴 위에 테두리에서 굵은 것 따로 지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테두리 한 번만 클릭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것을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변경할 거예요. 홈탭 여기에 복사라는 거 있죠. 역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났는데요. 여기서는 모양과 형식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바로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요. 붙여넣기 단축키 알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글자 겹쳐져 나타나는데요. 마우스로 이걸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너비와 높이 조절해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만들었던 이 셀의 내용들 필요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 삭제를 할 거예요. 여기도 흔적 없애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조건 B4에서부터 J4까지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14 클릭,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 그대로 I14 선택을 해주세요. 3개의 이 셀은 출력 형태에서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색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에 글꼴 위에서 표준색에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주황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거는 목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H14셀 여기를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요. 셀은 H14셀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쯤 보면은 데이터 도구 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위에 아이콘 이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데이터 유효성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이라고 했죠. 목록 선택 그리고 아래 원본을 선택을 해주세요. 목록으로 나타날 것 어떤 거냐 그건데요. 문제지에 나타나 있죠. B5에서 B12까지를 목록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제일 첫 번째 거로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정렬, 출력처럼 가운데 정렬로 보이도록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 조건 셀 서식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숫자 뒤에 한글로 개라는 게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표시 형식 오른쪽에 이 화살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숫자 뒤에 한글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지표준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네 번째 것 선택을 해줘도 되는데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표준 또는 이걸로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놓고요. 큰 따옴표 먼저 입력하고 한글로 개, 큰 따옴표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개라는 글자가 그대로 보기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정답 파일을 함께 열어서 보는 수험생은 현재 여기 데이터가 제가 입력한 것과 조금 다르게 표시 형식 지정되어 있다는 것 확인을 했을 거예요. 컨트롤 1키 누르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나 네 번째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것 하지 않고요. 그냥 저처럼 무조건 네 번째 거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이제 다시 다음 조건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블록 설정할 때 화면 왼쪽에 마우스 보이는 이 위치에 내용이 글자가 뭐가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선택되어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선택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름 정의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이름의 메뉴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공되는 정답 파일 함께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이 직접 이름 지정된 메뉴수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다른 곳 선택했다가 다시 한번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정된 메뉴수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름을 잘못 지정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수식 메뉴에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고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요. 7번까지 조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엑셀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이 수식 지정하는 걸 어려워할 텐데요. 여러분이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문제는 항상 반복되어서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최소 배달비부터 하도록 할게요. 우선 최소 배달비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출력 형태 1번이라고 써 있는 셀들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equal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위에 fx 써 있는 열머리글 위에 여기 커서를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equal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문제 내용 한글로 먼저 설명이 있고요. 괄호 안에 choose 함수, mid 함수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두 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함수의 기능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러분이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일 테니까요. 우선 mid 함수에 대한 것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는 항상 이렇게 equal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어로 대소문자 상관없이 mid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는 괄호까지 입력해도 되고요. 탭키까지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아래쪽에 mid 함수 열고 텍스트, 스타트 num 캐릭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처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fx라는 이 함수 삽입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하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mid 함수에서 사용하는 3개의 인수에 대한 게 나타나고요. mid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한글로 설명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커서가 위치해 있는 텍스트라는 첫 번째 인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문제지 다시 한번 최소 배달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내용을 잘 보세요. 코드 번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B4에서부터 12까지 실제 데이터는 B5부터 시작되죠. 첫 번째 것 B5의 데이터만 보도록 할게요. 코드 번호 KA1-001 이 텍스트를 가지고서
몇 번째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세 번째 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보여지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는 어떤 걸 지정하냐, 코드 번호 B5의 데이터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인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타트넘에 대한 설명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코드에서 몇 번째 데이터, 세 번째 거죠. 그러면 K에서부터 1, 2, 세 번째 있는 데이터 해서 3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값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 인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 번째 데이터부터 몇 개 글자가 필요하죠? 한 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숫자 2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미드 함수 이렇게 썼을 때 최종 결과값은 1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요. 그냥 확인을 누르게 되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이곳만 입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곳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자동으로 B5의 데이터는 B6, B7, B8 이렇게 열은 그대로 있고 행만 변경되면서 미드 함수가 지정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미드 함수만 쓰는 게 아니고 추즈 함수도 같이 써야 되죠. 그래서 미드 함수는 잠깐 블록 설정에서 잘라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equal만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즈를 입력을 해주세요. CH5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탭키 눌러주세요. 여는 괄호 되어 있고요. 이제 다시 FX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에 인덱스 넘 첫 번째 인수가 나타나는데요. 추즈 함수는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코드 번호 세 번째 값 1, 2, 3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 나타나야 되죠. 자, 인덱스 넘 이거는 어떻게 하냐? 미드 함수 입력했던 거 있죠? 그거 잘라내기 한 걸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B5의 데이터는 1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인수인 value 1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인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value 1의 데이터는 조건에 나타난 것처럼 코드 값이 1인 경우에 어떤 값을 나타내느냐, 2000이라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00 단위 구분기호까지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소 배달비니까 회계서식이죠. 나중에 그건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2000이라고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value 2에는 2에 해당하는 1000이라는 걸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value 3에 여기는 클릭해서 0을 입력을 해주세요. value 4 인수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여기는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컨트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죠. 정렬이 가운데 정렬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정렬할 필요 없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계서식으로 변경할 거예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회계 범주에서 선택, 기호는 없음을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회계서식으로 변경하면 0은 자동으로 이렇게 없다 표시로 하이픈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2번 등급에 해당하는 것 데이터 J5에서 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다시 수식 편집줄에서 먼저 equal 입력을 해주는데요. 함수는 if 함수와 and 함수 사용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and는 한글로 그냥 그리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라는 거는 단독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f 함수 먼저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if 함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고 보도록 할게요. if 함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여기는 조건을 지정을 해줘요. 이 조건에 대해서 참인 경우에는 두 번째 인수, 여기에다가 참에 해당되는 값의 결과 이걸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조건에 거짓인 경우 여기 false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거짓에 해당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선 조건부터 입력을 해야 되죠. 문제지 봐주세요.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이렇게 해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수학과 산수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것과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이상이고 그리고라고 되어 있을 때는 두 개 조건,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이 모두 참이 되었을 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AND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먼저 AND 함수, 이렇게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좀 어렵다면 다시 취소를 누르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equal if 함수 여는 괄호까지 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인수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나타나는데요. 먼저 AND 함수에서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커서 깜빡일 때 fx 누르면 if 함수가 아닌 AND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여기는 로지컬 1부터 2 계속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역시 필요한 것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인수가 true냐 그리고 false냐 이거에 대한 걸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문제지에서 첫 번째 조건, 그것을 로지컬 1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메뉴 수가 어디에 나와 있죠? F5에서 12까지 나와 있죠. 첫 번째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F5의 내용이 15 이상이고,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해서 15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여기에는 전월 배달 건수 여기에 나와 있죠. H5에서부터 12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데이터인 H5를 클릭해 주고요. H5의 데이터가 300 이상이냐, 역시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조건이 true일 경우, 현재는 true, 아래는 false 이 값이 되어서 최종 값은 false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먼저 입력을 해 놓고요. 이제 여기에서 콤마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인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다시 fx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AND 함수가 아닌 if 함수에 대한 함수 인수 대상자가 나타나죠. AND 함수는 자동으로 첫 번째 조건 값에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고요.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경우의 값은 어떻게 되냐? 우선 참인 경우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 조건이 모두 참일 때 A를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문자 A를 입력하세요. 숫자가 아닌 문자인 경우, 계산을 못하는 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했을 경우에 다른 곳 클릭하면 앞뒤로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나타나요. 수식 편집줄에 직접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일 때, 이때는 값을 대문자 B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결과는 B라고 나타나죠. 위의 값이 두 개 조건이 모두 참이 아니고 참 거짓이기 때문에 false로 이렇게 해서 B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확인 누르면 첫 번째 J5에만 값이 입력되기 때문에 컨트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렬은 문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함수를 입력하는 이 셀들은 출력 형태에서 정렬이 어떤 상태인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정렬을 지정하지 않아도 정렬에 대한 감점은 따로 채점되지 않습니다. 함수식만 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3번에 해당하는 이 13셀 선택을 해주세요. 그냥 클릭을 해주고요. 바로 equal 먼저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에는 결과값에 개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는 countIF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 AND는 함수가 아닌 연산자라고 되어 있죠. 우선 함수가 하나니까 이 countIF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countIF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났죠. fx 바로 눌러서 함수 인수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인수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 range는 범위를 지정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는 요거는 조건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countIF 함수에서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주냐? 문제지를 봐야 되겠죠. 한식 업체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식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셀 찾아보면 D5에서부터 D12셀 이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을 해서 이 데이터 범위에서 몇 개가 한식이라고 써 있냐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range 여기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D5에서부터 D12까지를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위에 분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번째 인수에서는 조건을 지정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범위에서 한식이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요. 큰 따옴표로 한식 하면 되는데요. 직접 큰 따옴표 입력해도 되고
그냥 한식이라고만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다른 곳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죠? 위에 수식 편집줄에 이미 보이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셀 하나만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되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이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값이 3이라고 나타났죠? 여러분이 봤을 때도 한식 써 있는 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여기도 정렬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냥 가운데 정렬해 놔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니까 저는 그냥 오른쪽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AND 연산자 써서 뒤에 한글로 개가 나타나야 돼요. 표시 형식에서 입력할 때는 그냥 큰 따옴표 개 이렇게 입력하면 됐었죠. 수식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AND 연산자를 써야지 앞에 나타나는 것과 붙여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 큰 따옴표 개, AND 연산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세 개 이렇게 숫자와 한글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 14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한식 전월 배달 건수 합계 여기에는 이제 한식 전월 배달 건수 데이터하고 한식이라고 써 있는 이 분류 데이터 이 두 개를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선 설명하기 전에 정답 파일 같이 보고 있다면 현재 이 14셀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값은 1053이 나타나는데요. dsum이란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B4에서 H12까지 이렇게 테두리 지정되어 있는 이곳을 범위로 지정한 것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작업 편하게 할 수 있게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14셀에 커서를 놓고 한식과 전월 배달 건수 이 두 개 데이터 D열, H열 작업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식이 써 있는 이 분류 이 데이터를 첫 번째 열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선 equal dsum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탭키 누르고 이제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대화 상자에 이 dsum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TQ 시험에 출제되는 함수 중에서 앞에 D라고 써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range 아까 다른 함수에서 나왔었죠. 그것처럼 전체 범위를 어떤 걸 지정하냐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sum은 더하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것 그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구해서 더하기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커서를 놓은 상태로 먼저 범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분류 써 있는 D4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전월 배달 건수 써 있는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D가 써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상 위에 실제 데이터가 아닌 레이블 써 있는 이 데이터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보이고 있을 텐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두 번째 필드는 열, 컬럼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값을 구할 셀, 한식이라는 게 아니고 전월 배달 건수가 몇 건이냐를 구하죠. 이 범위에서 D에서 H에서 몇 번째 것 1, 2, 3, 4, 5 다섯 번째 것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전월 배달 건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다섯 번째 열에 있는 H열 이렇게 5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조건이라고 했죠. 여기 입력하는 것은 분류가 한식이라는 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분류, 한식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D4에서 D5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요. 그러면 결과값은 1053. 정답 파일에 있는 함수와 동일하게 1053이라고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렬,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회계서식 지정하면 되니까요. 정렬 필요 없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서 회계로 지정,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셀과 동일하게 함수식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정렬에 대해서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회계로 변경하지 않아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정렬도 바꾸지 않아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 파일에 있는 것과 차이를 보세요.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와 두 번째 필드가 바뀌는 것 보일 거예요. 자, 확인을 해서 보세요.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정답 파일처럼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B4에서 H12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는 시작하는 열이 B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전월 배달 건수 써있는 H열은 몇 번째죠? B에서부터 1, 2, 3, 4, 5, 6, 7, 7번째죠. 그래서 필드 값이 7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분류는 동일하게 분류 한식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문제가 분류 한식이 아닌 분류 중식으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험에 만약에 중식이라고 그렇게 지시가 돼야 된다면 오행의 데이터가 한식이 아닌 중식으로 출제가 돼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분류 중식 이걸 이렇게 선택하듯이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분류 중식 그렇게 입력된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J13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는 최소 메뉴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에 해당하죠? 함수는 min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max 함수하고 min 함수 이거는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먼저 equal 한 다음에 min 함수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세요. 인수는 아주 단순해요.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최소 메뉴수니까 메뉴수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죠. 이 데이터 범위만 F5에서 F12까지만 선택, 그리고 바로 엔터키 누르면 닫는 괄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값이 9라고 나타나고요. 정렬 여기도 그냥 이렇게 놓아도 되고요.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변경해 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메뉴이기 때문에 회계 서식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놓아두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J14셀 여기 수식을 입력할 건데요. 함수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함수도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아주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함수예요. 먼저 equal을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함수 이름 VLOOKUP 함수 입력해서 탭키 누르면 여는 괄호까지 입력됐죠. 인수가 여러 가지 나타났는데요. 우선 이것도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총 4개가 나타났는데요. 위에서 봤을 때 수식 입력줄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range lookup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는 여기에 반드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lookup value 여기는 항상 저희가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 놓은 H14셀 여기를 지정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H14셀 클릭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range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쓴 데이터베이스 그것과 동일하게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테이블 어레이는 B5에서부터 H12까지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위에 사행 데이터도 선택을 해도 되긴 하지만 여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이블 어레이에서 B열부터 시작한 이유 코드 번호가 B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전월 배달 건수도 H열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B5에서 H12까지 블록 지정한 거예요. 세 번째 있는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는 어떤 걸 지정하냐면요. 이전 앞에 함수에서 배웠던 인수 중에 필드라는 거 있었죠. 컬럼, 열 여기에 관계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여기에다 출력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B열에서부터 본다면 1, 2, 3, 4, 5, 6, 7, 7번째죠. 그래서 숫자 7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range lookup 여기는 저희는 반드시 입력한다고 했죠.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찾기 위해서 펄스라고 입력을 해줄 거예요. 또는 숫자 0을 입력해도 펄스라고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행에서 여기 오행이 선택되어 있는 거죠. 값이 이렇게 295가 나타나는데요. 12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목록을 12행 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12행에 해당하는 전월 배달 건수 415로 변경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의 조건부 서식 지정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실제 데이터들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그리고 H열까지만이 아니고요. J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 레이블과 아래 다른 것 선택하지 않습니다. 메뉴는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아래 새 규칙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규칙 유형에서는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거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수식 입력줄처럼 equal을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각 행 단위로 조건에 맞는지를 찾는 건데요. 문제지에서 보면은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인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는 H5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H와 O 앞에 달러 표시가 나타나죠. 이 경우 F4키를 이렇게 누르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숫자 앞에만 나타나거나 모두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타나지 않거나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는데요. 지금 열은 변경되지 않고 5행에서부터 12행까지만 변경되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H 앞에는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절대 참조 또는 절대 주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행 앞에 여기는 달러 표시를 없애서 이거는 계속 변경되게 해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H5의 값이 300 미만이냐 이걸 입력하는데요. 300보다 이하가 아닌 미만이라고 했죠. 이하인 경우에는 30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미만이라고 한다면 300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0보다 작으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어떤 서식을 지정하냐? 그러면 서식 버튼을 누른 후에 파랑을 색상 표준색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를 지정,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이 변경된 게 나타나는데요. 300 미만인 이 행만 이렇게 색깔이 파랑의 굵은 글자로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에 대한 건 끝났으니까요. 저장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되게 길게 했죠. 아직 2, 3, 4작업이 있는데 1작업에서만 이렇게 설명 길게 했어요. 처음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엔 좀 길게 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제 1작업에 대한 것도 설명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2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 보면 제 2작업과 제 3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 2작업과 제 3작업은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는데요. 기능이 달라져요. 이번에는 제 2작업에서는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선 문제지 지정된 것처럼 B4에서 H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해주세요. 제 2작업 시트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시트 위치는 B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에 붙여넣기 아래 역삼각형 누른 후에 두 번째 줄의 가운데 있는 원본 열너비 유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표의 너비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높이 조절 따로 하고 싶다면 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컨트롤 마우스 휠 움직여서 화면 좀 크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의 조건에 따라 작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게 있는데요. 방금 조건부 서식 지정한 것, 각 행의 데이터들이 전월 배달 건수 300 미만인 데이터들 조건에 지정된 서식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다르게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1작업에서는 데이터가 5행부터 나타나 있었는데요. 제 2작업에서는 데이터가 3행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변경되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블록 설정해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값 변경해줘야 되겠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규칙 관리 가보세요. 여기에 첫 번째 것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 있는데요. 혹시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선택 영역이 아닌 현재 워크시트 제 2작업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 선택해서 규칙 삭제를 해서 하나만 남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겨놓은 것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칙 편집 들어가세요. 제 1작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제 2작업의 데이터 이걸로 변경해야 되니까 이거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되는 위치는 H3이고요. 열은 변하지 않도록 앞에 절대 참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변경할 필요 없고요.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 또는 적용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 1작업과 동일하게 조건이 제대로 지정된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 1작업 이외에 제 2작업에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조금 찜찜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러분은 시험 시간에 시간은 충분히 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것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1번 고급 필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는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는 거 있어요. 이걸 작업할 건데요. 필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먼저 지정을 해줄 거예요. 조건의 첫 번째 줄에 분류가 서양식이거나라는 것을 잘 봐주세요. 등록일이 2021년 9월 1일 전인 자료, 이걸 구하는 건데요. AND 조건, 아까 얘기한 것 기억나나요? 이번엔 AND가 아닌 OR 조건이에요. 또는 이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나라고 해서 앞에 조건이나 뒤에 조건 둘 중에 어떤 거라도 맞으면 결과로 출력을 해서 나타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우선 분류하고 등록일이라는 걸 조건 범위에다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분류 써있는 D2 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등록일 써있는 E2 선택, 또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드래그해 선택을 해도 되겠죠. 컨트롤 C로 복사,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셀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분류에 대한 조건을 바로 아래쪽에 입력을 할 거예요.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따옴표 없이 그냥 서양식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등록일에 대한 조건,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AND 조건이 아닌 OR 조건이라고 했죠. AND 조건인 경우에는 앞에 조건 바로 옆에 입력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OR 조건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는 비워놓고 한 칸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일에 해당하는 것 우선 숫자 그대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2021-09-01까지 입력을 해놓고요. 이제 조건을 여기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일이 2021년 9월 1일 이전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보다 숫자가 작으냐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은 입력이 끝났고요. 복사 위치에 데이터를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데요. 문제지 보면은 코드 번호에서 전월 배달 건수까지 모두가 아니고요. 자료의 코드 번호, 업체명,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 이 4개 데이터만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드 번호가 되어 있는 셀 여기를,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업체명과 메뉴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월 배달 건수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 위치인 B18 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4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고요. 이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도록 선택, 목록 범위가 B2에서 H10까지, 레이블에서 실제 데이터, 이 모두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목록 범위가 3행에서 10행까지만 선택되어 있다면 이것을 삭제를 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제2작업 느낌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워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건 범위는 B4에서 C16까지 저희가 작업한 그 내용 그대로고요. 이것도 역시 잘못되어 나타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 위치 선택을 해주고 4개 데이터만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B18에서 E18까지 드래그의 블록 설정, 아래 체크하는 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4개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등록일이 2021년 9월 1일 이전인 데이터, 여기에서 찾아서 총 4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이 셀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조건의 2번 표 서식을 지정할 건데요. 현재 이 결과 셀을 홈 탭 가서 채우기 없음으로 테마색을 변경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타일의 표 서식이라는 걸 가주세요. 표 스타일의 보통 7이니까요. 보통에서 7번째 것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는 머리글 포함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머리글행과 줄무늬 행, 이거는 조건에 나타난 것처럼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8행에 목록 열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없애야 되겠다 싶으면 필터 단추를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제3작업 작업을 할 건데요. 피벗 테이블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1작업에 선택되어 있는 B4에서 H12 블록 설정 이전 그대로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서 바로 작업을 할 거예요.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에서는 기존 워크시트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위치는 클릭한 다음에 제3작업 그리고 여기도 B2 셀부터 나타나도록 출력 형태 동일하게 B2 셀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나타납니다. 출력 형태 교재에서 잘 보세요. 어느 게 열이고 어느 게 행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메뉴수에 대한 데이터 값들 세로로 5행에서 7행까지 나타나고 있죠. 행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메뉴수가 행입니다. 그래서 메뉴수는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러면 분류는 당연히 열이 되겠죠. 그럼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 1번을 보면은 메뉴수 및 분류별 여기에서 업체명의 개수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명을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면 앞에 개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최소 주문 금액 단위원 이것도 값으로 가져다 놓으면 합계라고 나타나죠. 저희는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값 합계 써 있는 곳에서 클릭 그리고 값 필드 설정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평균으로 이걸 변경해 주세요. 표시 형식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요. 현재 돈과 관련된 데이터죠. 그러니까 저희 미리 회계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호 없음 확인.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 Alt Enter 키로 제1작업에서 두 줄로 나눠 입력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괄호 단위 원까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제 이 피벗 테이블의 내용이 살짝 변경된 것 봤을 거예요. 이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여기 각각 클릭해서 분류 메뉴수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건의 2번 보면은 메뉴수를 그룹화하라고 되어 있죠. 아래 5행에서 12행인데요. 제일 첫 번째 5행만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주세요. 5행의 시작값 1로 되어 있죠. 1 입력. 7행의 끝값 30으로 되어 있으니까 30 변경해 주고요. 단위는 1에서 10까지니까 단위 10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5, 6, 7에서 10개 단위로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이 열 단위를 출력 형태하고 똑같게 하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서양식, 중식, 한식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본다면은 현재는 가나다 순으로 본다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 순서니까 오름차 순이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한식, 중식, 서양식 거꾸로 돼 있죠. 역순이니까 내림차 순이에요. 그래서 이 분류는 위에 분류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내림차 순으로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한식, 중식, 서양식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조건의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먼저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제일 왼쪽에 가면 옵션이 있죠. 이 글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의 첫 번째 탭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빈 셀은 별 모양 3개 문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아스테리스크 문자 3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주세요. 조건의 4번에 보면은 행의 총 합계 이거는 지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하지 않게 체크 해제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완료됐다 하면 안 되고요. 정렬 상태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별 모양 3개 이 문자는 가운데 정렬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오른쪽 돼야 되죠. 각각 지정하지 말고요. 5행의 B열부터 H열까지 H8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모두 다 컨트롤 1키 눌러서 회계서식으로 변경하고 기호 없음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서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을 해주세요.
회계 서식은 숫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될 텐데요. 이 숫자는 정렬을 해도 항상 오른쪽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제 1작업에서 설명을 했었죠.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렬이 지정되어서 가운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모두 완료했고요. 이건 닫아도 되고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 3작업까지 이제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제 마지막 작업은 제 4작업 차트 만드는 건데요. 다시 제 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블록 설정 이 상태에서 하지 않고요. 작업을 어떤 걸 선택하는지부터 출력 형태를 봐줘야 합니다. 세로와 가로축 데이터 중에 가로축 데이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범례 두 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명, 이 데이터가 가로축이고요.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 그리고 앞쪽에 있는 메뉴수, 이거를 3개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우선 업체명에서부터 드래그에 선택을 해줘야 돼요. 사행에서부터 시사,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드래그해서 첫 번째 한옥마을 초입안전까지 그리고 다시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제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선택 한번 한 곳을 다시 드래그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3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다음 데이터인 오늘 된장, 사천성, 북경까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놓아주세요.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로 장수본가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메뉴수와 최소 주문금액 단위원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순서를 바꿔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2개 한꺼번에 업체명과 동일하게 같은 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메뉴수에서 최소 주문금액 6행까지 블록 설정해 주고요.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8행에서 10행까지 이렇게 선택, 그리고 12행을 F지열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차트 만들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삽입 메뉴로 가서 차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차트에서 거미줄 바로 위에 있는 거 있죠.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그리고 콤보에서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일 아래 콤보가 선택되어 있고요. 계열 이름은 메뉴수, 최소 주문금액 단위원 이게 나타나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꺾은 선, 이거는 메뉴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메뉴수를 꺾은 선으로 변경해야 되는데요. 조건에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 7번을 보면은 메뉴수 계열의 차트 종류,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도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최소 주문금액 단위원은 당연히 꺾은 선형이 아닌 조건 1번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출력과 비슷한 모양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가 제 1작업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를 선택을 해주고 시트의 이름은 제4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제1에서 제2, 제3, 제4 이 순서로 되어야 한다고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4작업 이 시트 이름을 클릭해 드래그해서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 작업을 반드시 잊지 말고 해줘야 합니다. 이제 제4작업의 조건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건데요. 1번 했고요. 조건에 2번 작업했고 조건에 3번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조건에 4번 할 건데요. 바깥쪽 전체에 차트가 선택되어 있다는 이런 표시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탭에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서 첫 번째 줄 세 번째 것 레이아웃 3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스타일에서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스타일 1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조건 5번에 있는 것처럼 차트의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채우기 효과 전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서식 간 다음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분홍색 이거 하나 있죠? 분홍 박엽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지시가 없지만 차트의 모든 색은 검정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테마색에 검정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그림 영역이라고 마우스에 나타나는 곳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안쪽에 사각형 테두리 나타났죠?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테마색의 흰색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6번 제목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동일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20포인트로 변경, 채우기 색깔 바로 앞에서 여기에서 지정해도 되는데요. 차트 도구 서식으로 갈게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안쪽은 흰색, 도형 윤곽선에선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검정색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차트 제목 글자 드래그해서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 7번 할 건데요. 서식의 첫 번째 줄, 차트 종류 그리고 보조축까지는 이미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계열, 출력 형태처럼 변경해야 되는데요. 이 표식이라는 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이 모양이에요. 아무 곳이나 표식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표식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 나타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표식 나타났죠?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준 다음에 형식을 삼각형으로 변경, 크기는 1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이 막대 그래프 위에만 나타나죠? 마우스로 이 막대 그래프 선택, 다시 한번 1초만 있다가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면 돼요. 만약에 막대 그래프 안쪽에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차트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 눌러준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로 가서 클릭하지 말고요. 역삼각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안쪽 끝에라면 안쪽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깥쪽 끝에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차트 요소는 닫도록 할게요. 이제 눈금선 지정하는데요. 그림 영역의 안에 있는 이 선이에요. 눈금선 마우스 가져가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눈금선이 선택되는데요. 여기는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지정 그리고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이라고 나타나면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고 파선에 대한 색상 지시가 없기 때문에 파선만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축을 모양을 맞춰야 되는데요. 기본축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축에 대한 숫자 이걸 수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숫자 왼쪽 거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다시 차트 바깥쪽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한번 해주고 다시 차트 안쪽에 왼쪽에 세로축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축 서식의 축 옵션에서 최소, 최대, 주 단위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보조 단위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최소 값으로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시 형식에서 범주가 회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회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면 최소 값은 하이픈이 아닌 0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단위는 2000 단위씩 변경되고 있고요. 최대값은 18,000까지 나와 있죠. 출력과 동일하니까 기본축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보조축으로 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요. 최대값은 30 변경하지 않고요. 주 단위는 5가 아닌 10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1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일 최소값은 0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에 잘 보면은 선택하지 않고 봤을 때 바깥쪽 테두리 좌우 아래쪽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이것은 그림 영역에서 도형 윤곽선 지정해도 절대 안 되고요. 왼쪽에 세로축 숫자 선택을 해주고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 보조축의 숫자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차트 아래쪽에 가로축 글자 아무거나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조건 8번에 범례를 지정할 건데요. 두 줄로 나타나는 것 한 줄로 변경할 거예요. 범례 아무거나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 단위원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편집을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에 제1작업의 G4에 해당하는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줄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그냥 한 줄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바로 확인을 누르면 차트에는 벌써 한 줄로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죠. 확인을 눌러서 이 창은 닫도록 합니다. 이제 도형을 삽입할 텐데요. 서식에 도형 삽입 여기 있고요. 삽입 메뉴에 도형을 열어서 설명선에 도형 찾아 선택해도 동일합니다.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모양과 위치는 나중에 조절해 주면 됩니다. 우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을 변경해야 되죠. 뒤쪽에 파선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이 아닌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윤곽선의 두께 조금 굵게 보이는데요.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는 변경할게요.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위에 3개 아무거나 하면 얇은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색상 변경 필요 없습니다. 홈탭 가주세요. 홈탭에서 도형의 글꼴이 지시가 있다면 그걸 지정하면 되지만 없다면 조건의 5번에 지정된 글꼴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11포인트로 동일하게 하고요.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글자 색이 지정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색상 검정 지정해 주세요. 검정되어 있을 때 목록 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걸 가 써있는 이걸 클릭을 하면 바로 변경되어 나타나고요. 정렬도 세로와 가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 주는데요. 제1작업에서처럼 Alt 엔터키로 줄바꿈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 두 줄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크기와 위치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위에 글자 그리고 점선 비교해서 위치 맞춰 놓으면 되겠죠. 두 줄로 입력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이걸 조금 이렇게 키워주면 되고요. 크기와 위치를 다른 항목들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모두 완료했다면 파일을 저장을 해주고요.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다시 한번 문제 주어진 조건과 출력 형태 보고 수정할 부분 없는지 그리고 출력 형태 최대한 비슷하게 작업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시험 시간은 60분이라 모두 작성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